잘못된 투자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내용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텐베거는 어떻게 가능한 건가? 그리고 위기 속에서 어떻게 버텨야 되는 건가? 라는 내용을 좀 적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17년 전에 주시장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제 후배들이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때 한 15%일 때요. 저 우승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회의감이 들었죠. 점점 어려워졌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거의 책은 다 읽어봤어요, 저도. 그리고 관련 자격증도 다 따보고. 예. 근데 어렵더라고요, 항상 저도 주식이라는 게. 예. 그런데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거 하나로 버티는 건데. 그래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한 70%를 넘는 순간 다시 책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믿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파트는 총 7개의 파트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주식이란 내용의 파트예요. 주식회사가 왜 상장할까? 근데 왜 상장할 거에서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메커니즘이 있어요. 상장을 하는 이유 안에서도 트레이딩 매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거기서도 트레이딩 매법이 있어요. 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목차, 그러니까 제가 목차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늘 고민하는데 기본적인 분석은 어떻게 하고, 기술적인 분석은 어떻게 하고,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돼 있으면 이제 그것이 기술적인 게 정말 현실적이냐라는 아까 이제 거래량 분석법처럼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 공시 분석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만약에 기본적 그리고 기술적이 완성이 되면 요 기본과 기술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술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속이지 않는 건 거래량이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우리가 무슨 어떤 이슈, 모멘텀. 아까 전에 그 대량 수급도 마찬가지지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뉴스와 공시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장하고 나서의 어떤 로직적인 부분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사는요. 회사가 주가 상승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회사의 주인공을 찾고 그다음 마인드 관리법.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주식회사의 기본은 왜 주식회사에 상장하려고 하지? 그럼 기본적 분석은 뭐지? 기술적 분석은 뭐지?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에 신뢰는 거래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로직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는 의지. 그것은 결국은 주주 분석법에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진짜인지 아닌지 뉴스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마인드 관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차를 만들었으니까 아마 조금 취하기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 목차 제가 항상 말씀드린 목차를 통해서라도 알 수 있겠지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파트 1 주식이란 정도까지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어차피 제가 이거는 부담이 없어서 여러분들 제가 소개를 잘 드릴 수 있는 게 사서 보셔도 돼요. 사서 보셔도 뭐 비싸지도 않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제가 사실은 안 쓸 내용도 좀 더 깊게 썼어요. 주식이란 주식 투자에 크게 성공하려면요 사업만큼 노력해야 돼요. 주식은 사업과 같습니다. 분야에 대한 철저한 기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남에게 의지한다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트렌드를 꾸준히 공부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요. 전체를 바라보는 기본기와 트렌드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강의 교재로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종목들을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사실 그걸 왜 상장하냐부터 알아야 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상장을 할 때는 자금 조달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하고 나면 증자나 사채를 통해서 또 돈을 끌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왜 상장할까? 자금 조달과 자금 조달 후에 이제 IPO 하고 증자 사채 통해 또 돈을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이게 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상장사 브랜드 가치니까 당연히 이자 금리 낮아집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는 우리가 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안정성에 주목을 하는 거고, 코스닥은 성장성. 코스닥 내가 급한 매매하는데 꼭 안정만 찾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급한 매매하는데 나는 안정적인 사람이래요. 안정적인 사람인데 수익이 극대화하길 바래. 말이 안 되는 거죠. 안정적이면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은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넥스 상장 후 이전이라든지 스펙합병, 특례 상장 등의 방식이 생겼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 투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어떠한 그 로직들이 새롭게 생겼으면 이 로직을 갖고 마음 편하게 내가 급하지만 않게 매매하면 수익 날 수 있어요. 급해서 그래. 자, 그 왜냐하면 스펙합병도 있지만 특례 상장에 풋백 옵션 제도가 있어요. 풋백 옵션 제도. 이런 내용은 모르셨죠? 예. 새로 인수한 회사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회사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회사가 이제 성장성을 잃고 나서 회사가 바뀌게 되면, 그때도 또 다시 새로운 제도적인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신규 상장주는 어떻게 매매해야 됩니까? 자꾸 질문을 주시길래 아예 적어놨습니다. 그냥 이 책에다. 정말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저도 고통을 받아봤으니 여러분들은 그냥 그 어떤 지침서처럼 쓰시라고 신규 상장주는 적어놨어요. 그냥 보유해수 물량이 50% 이상이 좋대요. 특히 상장 후 6개월의 보유 예상 물량이 풀리는 것은 유통시장이 좋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보유해수 물량이 안 풀리고 50% 이상이 있는 상장주만 하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는. 그리고 자본이 당연히 부채보다 많은 것이 좋죠. 부채가 많으면 그것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리스크 관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 시총이 높으면 그러니까 저번부터 그냥 붕 떠서 가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고 영업이익 꾸준히 증가한다면 당연히 가겠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투자 포트기 그 로직을 주고 보호해수 물량이 50% 이상이면서 부채가 자본보다 적은 거면서 자기 자본이 곱하기 8배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은 것, 이걸 선택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성장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면은 매매가 된다. 그래서 상장 후에 그런 종목들을 보니, 예를 들면 보호해수 물량이 78.56%예요. 이런 물량들은. 그러니까 보호해수 물량이 없다라는 건 나올 물량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유통가능 주식수합기가 21.64%면은 지금 이 물량이 다 보시면 1년치 보호해수 물량이 3.55%고요. 2년 6개월 동안 50%는 절대 안 나온대요. 아예 이 물량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용적으로 분할해서, 그러니까 보호해수 물량이 중요한 게 나올 물량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주구성, 그러니까 뭐가 가는 거 K옥션이거든요. K옥션. 그러니까 딱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자본이 부채보다 많죠. 그러니까 그 시작할 때부터 쌍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가 리딩을 해주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자신감을 갖고 1,000만 원을 들어갈지 2,000만 원을 들어갈지 3,000만 원을 들어갈지는 내가 연습을 해서 하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야 내가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남이 알려준다고 해서 주식이 수익이 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제가 계속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아무리 많이 빠졌어도 걱정이 안 돼. 근데 걱정이 되는 건 내가 몰라서 그래요. 결국은 회사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면 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이지트로닉스라는 건데 보호해수 물량을 보자고요. 55.16%인데 지금 45%가 3년 있다 열린대. 물량 나올 게 없잖아요. 나올 물량이 없잖아요. 나올 물량이. 그러니까 제가 그럼 어디서 가래요? 선생님, 그 여기 보시면 IPO 스탁에 검색하시면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대한민국에 이런 책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솔직히 책으로는 돈 안 남아요. 그건 더 잘하실 거고. 제가 그냥 그 웬만한 거 오픈해 버렸어요. 예. 당신이 실력 있어 없어 이 책 하나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하도 뭐 실력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정말로 주식책이 없다라고 해서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책은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못 적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전문가님들 중에는 너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알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별로. 대놓고 적어놨어요. 더 대놓고 적어놓, 더 대놓고 적어놓은. 그러니까, 근데 제 강의를 좀 들어야 되는 게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제가 좀 많이 바쁜 와중에, 그리고 좀 정신이 이렇게, 너무 정신없는 와중에 좀 책을 썼기 때문에 너무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이 책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재산이 될 거라는 건 자부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실전적이다. 자, 이지트로닉스도 똑같은 거죠. 재무정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자, 이건 더 재밌습니다. 그죠? 그냥 적어버렸어요. 그냥 특례 상장주 이렇게 매매해라. 자, 상장주의 그 신성장 기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왜냐면 제가 주식책을 읽는데 저한테 자꾸 추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추천할 책이 없어요. 맨날 그냥 그 자기 스토리 얘기만 하고 책들이 다 나오게 되면은 자기 스토리 얘기 90%. 그리고 뭐 이렇게 명료하지도 않아. 뭐 두렁실하게 하다 끝나. 예, 그게 싫어서 쓴 거예요, 사실. 자, 특례 상장주는 뭐 기술 특례 상장 있고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이 있는데,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은 성장서 추천 특례 상장이라고 나온 것들 있죠. 상장하기 전에 풋백 옵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90% 가격을요 증권사가 사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가가 10,000원이잖아요. 그럼 9,000원까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보장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 근처에서 10% 내려올 때마다 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그냥 갑자기 시간에서 뭐 확 올라가요. 신테카 바이오,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종목이 엄청나게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건 이 풋백 옵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하는데 특례 상장주네? 검색해보면 되잖아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이게 정말 무슨 상장주인지. 그러니까 신성장 기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종목에. 클릭하면. 그럼 신성장 기업만 여기 검색해보면 되잖아요. 네이버 이익 미실현 기업인지 성장, 이거 둘 중에 하나 엮여 있으면, 이거 떨어지면은 매수하면 되겠구나. 재밌죠. 이런 거는 하나하나 내가 재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라닉스라는 종목이 공모가가 6,000원이었는데요. 6,000원 밑으로까지 때리고서요. 막 5,000원, 4,000원까지 밀었어요. 그러니까 에이, 이런 종목 왜 줘요? 이런 종목 내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언제 갈지는 그 타이밍은 시장이 만드는 거예요. 세력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력이부터 누가 붙는 거예요. 18,000원까지 날라갔잖아요. 신테카 바이오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도 했다가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몰라요. 상황이 이때 안 좋아지면서 막 코로나 터지고 이러니까 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공모가 대비 4배 날립니다. 요 순간은 진짜 지옥 같겠죠. 근데 이런 어떤 로직들을 알고 있으면, 조금만 다른 걸 보고 있으면 그 순간이 온다니까요. 굉장히 직접적이죠, 책이. 제가 하도 답답해서 내놨어요. 예. 왜냐하면 정보가 개인들한테 너무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늘 느끼지만 개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보는 정말 0.1mm. 근데 그것은 전문가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혀 있고 그 특례 상장주의 90%가 풋백 옵션이 있다라는 걸 아는 전문가님들도 별로 없어요. 제가 진짜 너무 이 시장에 대해서 다 파헤쳐봤어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작년도 올해. 여러분들한테, 저를 믿은 분들한테는 결국은 어떠한 그 성공이라는 단어를 드리고 싶어서. 네. 그 스펙 투자법도요. 스펙이라는 거 아시죠? 무슨 스펙 상장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3년 합병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2년 6개월 안에 신고가 안 되면 그건 거의 상장 폐지가 돼요. 근데 스펙도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스펙을 매매하래. 스펙 우리가 매매하잖아요. 바로 거기 다 물립니다. 스펙도 매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래 재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은 합병을 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나 이런 데 돈을 모아놓고, 미리 돈을 모아놓고 나서 상장하기 조금 어려운 작은 기업들이랑 스펙이랑 합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합병하게 되면, 합병 심사를 들어가게 되면 스펙이 갑자기 거래 정지가 돼. 매매가 안 돼요. 그러면 그 합병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스펙으로 있을 때는 매매 안 하다가
합병되고 거래 정지되고 나서 매매하는 거예요. 더구나 어떤 회사랑 합병할지 모르면 리스크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6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스펙주를 갖고 있을 때 스펙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늦게 사더라도 합병 결정되고 그러면은 어디랑 한다고 다 나오거든요. 그 회사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 중심주나 트렌드주에 있으면요 시초가로 공략하면 되는데 특히 2,000원대 가격에 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가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합병되면 주식수가 순간적으로 무상증자처럼 조금 하다가 이제 변경되고 나면 이제 주식수가 확 증가돼요. 그러니까 주식수 증가되기 전에 반 이상은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 합병되기 전에 주식수가 늘어나기 전에 팔고 나온다라는 로직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 요즘에 이제 1승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1승이 이제 합병을 합니다. 여기서 거래 정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그냥 훅 날아가 버리죠. 2,000원 근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여기서부터 팔아야 되는 게 갑자기 시총이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합병되니까 이전 주식까지 주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합병되기 전에 주식수 늘어나기 전에 우리는 매도 던지고 나오는 거죠. 다시 내려왔으니까 뭐 트레이딩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주식수가 늘어났다는 거 위에 이제 악성 매물들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자, 원바이오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해답이 있어요. 가끔 누가 그런 얘기 타이밍을 다 맞출 수 있다?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세력도 타이밍이 늦춰지는 경우가 생겨요. 코로나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주식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를 날리는 게 주식이에요. 내가 주식을 잘한다, 내가 훌륭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로직과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예요. 원바이오젠 같은 경우도 상장 후에 2배 이상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시총 올라가면서 주식 증가되니까 갑자기 확 밀리죠. 그러니까 요전에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게 스펙 투자법이에요. 시장에 없는 이야기를 그냥 다 담아놨어요. 조금 어려운 건 제 강의를 듣지 않으면 살짝 어렵긴 한데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어떤 책을 낼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릴 것인가. 예. 이렇게 이게 오픈하는 게 절대 좋은 거는 아니에요. 예. 자, 최대주주 변경 투자법도 있습니다. 자, 최대주주가 변경하게 되면 사실은 인수단가는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얘기고, 뭐 LX세미콘이나 현대바이오랜드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스토리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코스피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다라는 이 코스닥 이런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피 말고 코스닥은 이렇게 시장에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량기업부라는 건 코스닥에서 가장 좋은 기업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벤처기업부가 있고 중견기업부가 있고, 이게 가장 안 좋아 내가 볼 때는. 중견기업부가 그냥 가장 맹숭맹숭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내 종목을 딱 눌러봤으면 대부분 신성장 기업부,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스펙이, 그러니까 여기 신성장 기업부 안에 그 풋백 옵션 있는 것들 90% 보장해 주는 것들 찾아내라. 이런 것들이 주식에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으면, 놓치지 않으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건 바이 건의 로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